2020 NH농협은행 시니어 바둑리그 9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김영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김포 원봉 루엔스가 승리를 거두며 다시 2위 자리로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전판이 좀 실수가 나오면서 대국들이 모두 일찍 끝났어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뭐 선수들이 좀 긴장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네. KH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성적이 좀 굉장히 저조하고 어제 대국에서 패하면서 사실상 포스트 시즌 진출은 이제 힘들어졌고요. 네, 자력으로는 어려워졌어요. 자력이 아니라도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그리고 김포 원봉 루엔스는 어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2위 자리를 또 지키게 됐습니다. 네, 자, 더 뜨거워지고 있는 후반기입니다. 오늘은 어떤 팀들의 대결인지 현재 순위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의정부 희망도시와 영암 월출산의 대결입니다. 두 팀 모두 정말 또 중요한 대국입니다. 의정부 희망도시는 포스트 시즌 진출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제 계속 좀 승수를 쌓아가야 하고요. 네. 영암 월출산도 오늘 대국에서 패하게 된다면 사실상 포스트 시즌 진출은 힘들어지거든요. 네. 자, 오늘의 오더 확인해 볼까요? 자, 먼저 1국 김종준 선수와 장수영 선수의 대국입니다. 네, 상대 전적은 장수영 선수가 6승 3패로 앞서 있는데요. 장수영 선수는 2지명, 김종준 선수는 3지명인데 네. 두 선수 모두 올해 좀 저조한 지금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리그에서는 1승 1패를 기록 중이고요. 자, 이어지는 2국입니다. 김동엽 선수와 오규철 선수의 만남이에요. 김동엽 선수는 지금 2지명, 오규철 네. 선수는 3지명인데요. 상대 전적은 9승 9패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2지명의 김동엽 선수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요. 3지명의 또 오규철 선수도 이 지명에서 상당히 또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마지막 대국 주장전이 성사됐습니다. 선웅욱 선수, 차민수 선수. 네, 전반기에도 대결을 펼쳤는데요. 후반기에 또 대결을 펼치게 되네요. 네. 상대 전적은 선웅욱 선수가 4승 1패로 앞서 있는데요. 전반기에 차민수 선수 굉장히 좀 아까운 바둑을 네. 패했어요. 네. 네, 역시 가장 눈이 가는 대결이라고 한다면 리턴 매치 주장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다 끝난 바둑을 차민수 선수가 사실 패했거든요. 네, 뭐 공배를 메우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패했다 볼 수도 있는데 그때 수력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9라운드 마지막 경기 경기장으로 가보시죠. (2020) NH농협은행 시니어 바둑리그 승리를 위하여라는 곡과 함께 등장하는 의정부 희망도시 선수들입니다. 자리에 대한 착각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지명제로 할 때는 네. 1, 2, 3 자리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지금 이제 오더제로 하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영암 월출산 만나보겠습니다. 자, 영암을 상징하는 곡으로 함께 등장을 하는데요. 네. 하춘아 씨의 영암 아리랑이죠. 영암 월출산 선수들을 위해서 만든 노래인 듯한데요. 네. 예, 영암 아리랑이라는 이 등장곡과 함께 선수들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선수들이 입장했습니다. 자, 이제 본 경기 시작합니다. 2020 NH농협은행 시니어 바둑리그 9라운드 마지막 경기. 의정부 희망도시 영암 월출산의 대결. 네, 대국 시작됐습니다. 먼저 2국입니다. 영암 월출산 오규철 선수, 의정부 희망도시 김동엽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오기철 선수가 잠깐 자리를 비웠네요. 네. 자, 상대 전적은 9대 9지만 시니어 리그에서 김동엽 선수가 3전 전승을 거두고 있네요. 자, 1국 김종준 선수와 장수영 선수의 만남인데요. 시니어 리그에서는 1승 1패를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빅매치 선웅옥 주장, 차민수 주장의 대결입니다. 속도가 빠르죠. 네. 전반기에도 상당히 빨랐어요. 네. 후반기도 지금 뭐 다르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욱 선수와 대결을 펼치면은요, 저 좀 속기에 이렇게 좀 말린다고 할까요? 네. 이런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자, 대형 정석인데요. 네, 정석 형태니까 뭐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요. 자, 올 시즌 4승 4패, 2승 6패를 기록 중인데 차민수 선수가 6연패 후 2연승을 달려나가고 있어요. 네, 차민 선수가 일단 뭐 주장은 전반기에는 이제 지명조율에서 주장과의 이제 대구를 펼쳤고요. 후반기부터는 이제 오더제니까 누구와 만날지 모르는 거거든요. 네, 지금 또 후반기에 선호욱 선수와 주장전에서 또 만나서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차민수 선수가 전반기 때 공배 해프닝이라는 결과가 나왔었는데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번 응시벨 세계 무대 보면은 이 최정상 선수들 바둑에서도 그런 실수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요, 좀 안 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좀 해프닝이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수가 안 나는 자리야. 그러고 아예 지워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그런 실수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대국 수수만 해도 347수였어요. 네.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 볼 때는 저런 게 어떻게 안 보일 수 있어. 네.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대국을 하다 보면은요, 그런 경우가 간혹 나옵니다. 자, 오늘 출발 빠릅니다. 자, 일단 백은 모양을 일단 크게 지금 기억하고 있고요. 흑이 일단 상변에 이제 진입을 해서 백의 모양을 지우고 있는데요. 지금 흑이 둘 수 있는 수라면은 상변 쪽을 역시 좀 보강을 한다면 네. 지금 이제 이런 자리가 아주 좋은 자리고요. 어떻게 보면 뭐 백의 두터운 곳에 가깝게 다가간다 이런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자리는 상당히 급수예요. 여기로 오게 되면 3-3도 어느 정도 이제 방어를 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뭔가 이제 백의 약점을 좀 노릴 수도 있고요. 상변을 살리는 의미에서 아주 좋은 곳이고요. 여기가 아니라면 네, 지금 이 자리도 상당히 좋은 곳이고요. 네. 여기를 또 모자를 씌워가요. 씌워가는데요. 일단 선욱 선수 바둑을 보면은 뭔가 시원하긴 합니다. 네. 중앙에 소복이 눈이 쌓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 흑돌을 공격을 하면서 좀 더 두터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이 돌을 잡겠다는 뜻보다는요, 뭔가 이제 좀 몰아가면서 다시 이제 또 이런 곳을 씌우고요. 상변 쪽에 살더라도 이런 부분에 이제 벽을 쌓아서 이 모양을 이제 키우겠다. 뭐 이런 작전이거든요. 흑도 안에서 살기보다는 우선은 머리를 내밀어야 할까요? 만약에 이제 안에서 사는 수를 생각을 한다면 뭐 이런 부분을 와야 하고요. 백이 이제 또 이렇게 씌워가면 뭐 이런 식의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씌우고 나면 이제 완벽하게 봉쇄가 돼 버립니다. 안에 살더라도 여기가 봉쇄가 된다면은 이 모양이 굉장히 커지는 거거든요. 자,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집 모양을 안 만들어주고 뭔가 이제 이쪽 부분으로 온다면은 자연스럽게 막아서 다 집을 만들겠다 뭐 이런 작전인데요. 또 그 교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쪽 부분으로 뛰어서 행마를 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렇게요. 근데 그 수는 지금 일단 이런 식이 되면은 갈라지는 거거든요. 네. 그 선욱 선수는 지금 흑이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온다면 그냥 이렇게 두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넘어가서
둘만하다. 뭐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또 우상 쪽 잡는 맛도 남아 있고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실리로 돌아서겠다. 뭐 이런 작전인 것 같습니다. 연결은 해주되 위아래로 취할 부분을 다 취하겠다라는 뜻인데요. 흙도 공배로 연결하고 싶지는 않은 걸까요? 일단은 그런데 이쪽 부분부터 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이제 활로가 막혔을 때는 이쪽으로 나가면 되는 건데요. 지금은 이런 부분에 이제 흙돌이 오고 난 다음에 아까와 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차단을 하게 되면 이 백돌에 대한 공격도 흙은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쪽이 차단이 돼 있고 난 다음에 이제 흙이 이런 곳을 두면 백도 이런 부분이 아니라 뭐 이런 부분을 지키게 되는 거죠. 네. 지금도 좀 더 나가고 싶을까요? 지금은 또 이제 이쪽 부분으로 나가고 싶은데 나가는 지금 행마가 조금 뭐 쉽지만 않은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또 이제 여기를 들여다봐서 이쪽 차단, 이쪽 차단 양쪽이 지금 연결이 확실치는 않거든요. 자, 그래서 한 칸인데 네. 한 칸이라면 문제 없을까요? 한 칸은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나중에 뭐 이제 여기를 들여다봐서 차단을 하겠다 이런 부분을 백이 노려갈 수는 있는데 또 계속 이렇게 두면요 여기를 막게 되면 끊어서 연결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백이 이쪽 부분을 지키게 되면은 상변이 뚫려버리면은요 여기 얹는 것보다는 상변의 손실이 더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들여다보는 수는 이제는 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앙 사이도 좀 갈라보고 싶을 것 같기는 한데 예를 들어 날일자로 나간다거나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뭐 그런 수도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 오면은 백이 이제 둘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여기를 붙여서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쪽을 내어줄 수도 있어요. 내어주더라도 이제 이쪽에 벽을 쌓아서. 그러니까 여기가 흙이 백을 잡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뭐 큰 집이 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가볍게 처리를 하는 거죠. 자, 여기를 뒀는데 지금 이쪽 부분을 받고 싶은 곳은 아니거든요. 여기를 받으면 이제 흙도 이런 곳을 붙여서 조금 더 이제 크게 갑니다. 그렇다면은 반대로 백도 이제 인원 부분을 아예 그냥 지켜서 봉쇄를 하는 작전. 여기가 일단은 좋아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제 인원 부분이 이제 자꾸 두터워지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수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둬서요. 이쪽을 잡으면 이제는 커졌잖아요. 네. 상변은 내어주더라도 이제 이쪽을 잡아서 다시 이제 뭐 바꿔치기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양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습니다. 오늘 차민수 선수의 손도 굉장히 빠르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도 손흥욱 선수의 손이 더 빨랐네요. 시간 차이가 좀 납니다. 네, 저도 지금 뭐 차민수 선수가 워낙 빨리 둬서 네. 시간이 비슷하지 않을까 하고 이제 시간을 봤더니 시간 차이가 그래도 꽤 나네요. 역시 손흥욱 선수 이제 빠른 손을 따라가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도 좀 시간을 들이고 있는 듯 보이는데 그래도 선우옥 선수의 시간이 더 남아 있고요. 손흥욱 선수가 아마 여기 뭐 인원 수는 사실 이 아마추어 분들이 좀 좋아하는 수기는 해요. 바로 차단해서 이제 한다. 근데 이런 곳 오면은요 여기 뭐 확실한 선수가 아닙니다. 받아만 준다면 이렇게 해서 차단이 되는데 흙은 둘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이렇게 붙이는 순간에 이 부분에 이제 약점을 확실하게 보강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두는 수. 아니면 또 이제 이렇게 입구자를 가서요. 이렇게 하고 이어도 이 차단을 방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원수는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거죠.
당장의 차단이 아니라면 백도 얇은 부분을 지켜둬야 할 것 같은데. 네, 이쪽을 지키는 수가 저는 딱 한눈에 떠오르거든요. 네. 인원 부근 받아서 이제 집을 짓는 것도 크긴 한데 다음에 이제 흙이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왔을 때 이쪽으로 젖히는 수는 이제 끊어서 바로 다음이 없어요. 이 한 점 아니면 이 한 점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을 젖혀서 두어야 하는데 널어두면은요 이제는 이쪽 모양이 이제 좀 커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쪽 부분을 일단 먼저 하나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입구자로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지켰는데 여기도 지금 이렇게 입구자로 오면은 이렇게 씌워서 봉쇄인데요. 나중에는 이제 흙이 이렇게 날일자로 가거든요. 이러면 이제 봉쇄가 쉽지가 않아요. 당장은 흙도 연결부터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은 일단 뭐 인원 부근 나오고 싶은데요. 나와서 이제 어떻게 응수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작전을 바꿔갈 수 있으니까요. 인원 부근에 이제 흙들이 자꾸 나오게 되면 이쪽 부분으로 차단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제 상변 쪽으로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을 좀 크게 공격할 수도 있는 곳입니다. 네. 그렇다고 지금 이쪽 부분을 먼저 만약에 공격을 한다면 또 있는 부분이 일단 선수니까요. 여기를 두는 순간에 이 부분 나오는 수가 거의 좀 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가 선수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막으면은 깔끔하게 지금 봉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도 지금 함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기까지 막히게 되면 여기는 산다고 하더라도 너무 좀 벽의 세력이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방향은 지금 일단 이쪽 부분으로 나오는 것이 맞아요. 이쪽에 흠집을 네. 만들어 놓고 이쪽으로 공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상변 쪽으로 가서 크게 공격을 할 것이냐 이걸 정해야 되는데요. 이 나가기 전에 중앙 하나 들여다보는 교환은 도움이 안 될까요? 여기 들여다보면은 팩이 일단 뭐 이어준다면 다음에 이제 이렇게 두는 건데 과연 큰 도움이 되는지가 좀 의문이고요. 그 팩이 이렇게 밀 수도 있어요. 네. 맞고요. 이쪽으로 끊는 것은 축이거든요. 바로 잡히네요. 네. 반대로 끊었을 때. 반대로 끊으면은 여기를 또 한 번 더 밀어가게 되면 너무 바빠지는데요. 네. 여기 약점, 여기 약점, 2점 너무 바빠지죠. 두 선수가 빠르게 진행을 하다가 사실 이수를 착점을 할 때 이제 선욱 선수가 조금 시간을 들였는데요. 네. 이수가 또 놓이니까 이제 이번에는 차민수 선수가 시간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템포라는 것이 이제 서로 같이 빠르게 둘 때는 이제 같이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또 한 선수가 좀 느긋하게 생각을 하면은 좀 진행이 또 늦춰집니다. 역시 그 시간 면에서 주도하는 쪽은 선웅욱 선수 쪽이에요. 네. 선욱 선수보다 더 시간을 더 빠르게 두는 선수들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싶은데. 예전에는 정대상 선수가 굉장히 빨랐거든요. 네. 그래서 두 선수가 만나면 정말 뭐 빠른 시간에 이제 대국이 끝나고 했는데 정대상 선수가 최근에는 이제 시간이 부족하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좀 이제 장고파? 장고파로 이제 좀 변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이 시니어 바둑리그가 첫 경험이다 보니까
정대상 선수가 손이 빨랐다고 하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거의 뭐 선호욱 선수와 정대상 선수가 이제 원투펀치였어요. 자, 차민수 선수가 지금 한참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쪽 부근에서 뭔가 그냥 집 모양을 만들어서 사는 수? 이런 수를 또 두고 싶은 곳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 붙여온다 하더라도 저쳐가면. 보통은 이제 뭐 이렇게 끊고 잡으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을 갖추는 수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아마 이런 진행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를 붙여간다면 여기서 그냥 잡는 것보다는 아마 좀 더 강한 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어서 이 전체가 아직 못 살아 있으니까 백도 아마 이런 식의 변화를 구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손이 돌통까지 올라왔다가 돌아가는 차민수 선수입니다. 지금 뭔가 이제 사는 수를 생각한다면은 이쪽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인데 저는 그래도 이 자리인 것 같은데요. 차민수 선수가 지금 계속 깊은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대진에서 이렇게 본다면 김동엽 선수와 오규철 선수의 대국, 이지명과 삼지명의 대국이긴 합니다만 상대 전적도 지금 똑같고요. 저 대국이 승부판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그 오규철 선수가 최근 성적이 좋다 보니까 랭킹이요. 네. 9월 시니어 랭킹 16입니다. 지금 삼지명인 선수가 16이라면은 정말 뭐 영암 울출산 입장에서는 정말 이 선수 잘 뽑은 거거든요. 네. 영암 팀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선수가 오규철 선수. 근데 또 의정부 희망도시에서 또 성적이 가장 좋은 선수가 김동엽 선수예요. 네, 영암 울출산이 지금 총 팀 승수가요 8승입니다. 8승 중에서 오기철 선수가 이제 5승을 거두고 있으니까요. 반 이상을 거두고 있는 거죠. 삼지명 선수가. 어떤 부분이 이렇게 고민되는 걸까요?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글쎄요. 결국 아마 차점은 이쪽 부분으로 오긴 할 것 같은데 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시니어 기사들이 좀 빠르게 진행을 하는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초읽기에 몰리게 되면 실수가 어이없는 실수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초읽기에 몰리는 자체가 좀 두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초반에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그 결국 자리예요. 이 자리 말고는 지금은 좀 두기가 어려운 거고 이 자리를 두면서 조금 두려워했던 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두고 여기 들여다보는 것? 이런 부분을 좀 걱정을 했나요? 어디로 지켜야 할지 고민되긴 하네요. 근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뚫어버리면요. 상빈이 워낙 크니까 네. 백이 이런 식으로 연결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충분히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잡히더라도 상변적을 지웠으니까 충분히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호욱 선수도
일단 여기를 두기는 했는데 네. 여기를 결행하기는 지금 좀 떨리는 거거든요. 아마 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으면 바로 결행을 했을 텐데 그래도 이제 여기를 두고 지금 뜸을 들이는 것은 역시 여기는 조금 떨린다. 상변 쪽이 돌파 나가는 것이 크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 진행이 되니까 막대가 역전됐습니다. 막대 지금 역전은 이 교환이 조금 아깝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백도 좀 얇아진 거거든요. 형태로 본다면 이제 이런 행마를 해야 하는데 이쪽 부분으로 이제 그냥 한 칸을 띄는 것도 있고요. 이쪽 부분 차단을 해두고 이제 여기를 나와서 그냥 끊어서 이 싸움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두 선수가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되다가 중앙 부분에서 지금 시간을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투자만 봐도 이 자리가 승부처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선웅욱 주장과 차민수 주장의 대결 중앙이 중요합니다. 2020 NH농협은행 시니어 바둑리그 9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2020) NH농협은행 시니어 바둑리그 의정부 희망도시 영암 월출산의 대결입니다. 주장전 리턴 매치 선웅욱 선수와 차민수 선수의 대결이고요. 초반이 빨랐습니다만 어느덧 중앙에서는 두 선수의 손이 좀 멈춰 있었습니다. 네. 근데 결행했네요. 갔군요. 네, 그 길을 이제 결행을 하자. 네. AI 막대는 흙의 우세로 지금 좀 돌아서는 쓰고 있거든요. 자, 네, 찝어야 하고요. 네. 여기서 그냥이요. 차단할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었군요. 자, 여기가 이제 흙이 이렇게 뻗게 되면 네.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어떻게 단수를 치는 거는 후수가 돼요. 여기 지키는 것이. 지금 여기를 지금 뒀는데 이렇게 좀 때려내고요. 단수 치고 있고 여기 있는 것까지는 가능하겠네요. 네. 네, 여기는 지금 뭐 끊더라도 축이니까 끊는 수는 없는 거고요. 근데 지금 AI의 판단은 여기를 해서 흙이 이제 다 연결되고 백이 얻은 것이 별로 없다. 이런 뜻인 것 같고요. 여기는 지금 뭐 이렇게 막으면 똑같은 겁니다. 단수 치고 이은 것과 똑같은 거고요. 네, 이어서 뒀고요. 백도 이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은 받지 않는다면은 바로 이렇게 밀어가는 순간에 곤란하겠는데요. 여기는 뭐 이렇게 해서 잡는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다 이렇게까지 당해버리면은요. 너무 두텁죠. 이제 이돌이 움직이는 순간에 이 백이 오히려 위험해지니까 받아야 하는 곳이고요.
지금은 뭐 이런 부분을 하나 끊어두는 것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네. 그 끊게 된다면 이 한 점은 거의 뭐 잡혔다고 봐야 하거든요. 이 돌을 움직이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고요. 여기 두는 순간에 이제 약점은 없어요. 또 움직여요. 움직인다는 거군요. 그 흙이 움직이니까 또 흙 쪽이 조금 더 우세해졌습니다. 여기서 그냥 이어서 처리를 해야 할까요? 네, 여기는 그냥 뭐 이어주면은요. 그렇게 백이 좋은 싸움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여기를 이제 뭐 당장 움직이는 수,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고 전체적으로 백이 좀 너무 얇은 거 아닙니까? 이 흙은 그렇게 뭐 공격당할 돌은 아니고요. 네. 차민수 선수 조금 더 욕심내고 싶은 자리가 있을까요? 지금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여기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만약에 먼저 밀어서 네. 백도를 이제 좀 무겁게 만든다면 여기를 띄어서요. 오히려 이쪽으로 나올 수 있는 공간을 막아버리는 수가 되거든요. 이렇게 위험이 되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돌과 이 돌의 교환은 오히려 굉장한 악수가 됩니다. 이 흙돌이 오히려 더 부담스러운 돌이 돼버리니까요. 이런 것을 이제 위로 오더라도 쌍립을 쓰게 되면 여기 지금 잡는 것은 크지가 않거든요. 이런 부분 당하면 오히려 흙이 더 위험해집니다. 차민수 선수도 이제 조금 더 전반기에 이제 당했던 그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떠오르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더 신중하자 뭐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1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중간 그래요. 교환을 하는군요. 네, 그 수를 네. 두니까 또 백이 좀 형세를 좀 회복한 AI의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여기를 만약에 둬서 여기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모양이 여기를 그냥 이었을 때 백이 여기를 뒀을 때 여기 민 것과 지금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요. 다시 흙 쪽인데요. 지금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수가 이 수잖아요. 네. 이 수가 뭔가 문제의 수다. 지금 AI의 판단인데요. 크기는 지금은 버릴 겁니다. 네. 버려요. 저는 사실 이 수는 차라리 이렇게 뭐 날일자 정도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지금 이제 백이 둘 수 있는 건 두 가지 같아요. 이쪽이냐 아니면 아예 이제 상변 쪽이냐. 상변 쪽으로 이제 연결을 도모하느냐 여기냐. 이 정도면 석점이 제압된 건가요?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을 좀 더 크게 가고 싶고요. 이 석점은 지금은 거의 뭐 잡혔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를 움직이는 것은 오히려 더 크게 포기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나중에는 오히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버리는 정도 이쪽을 생각을 해야 하고요.
지금은 백을 좀 크게 몰아가고 싶은 거군요. 이제 상변 쪽으로 이제 연결이 있으니까 차단을 한다면 이제 상변 쪽이 맞는데요. 다음에 이제 이쪽 팩이 연결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가 쉽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곳으로 온다면 여기를 붙이기만 하더라도 차단이 되는 거고요. 네. 이런 곳으로 오는 것도 뭐 여기를 붙이거나 하게 되면 여기도 지금 연결이 확실치가 않거든요. 자, 중앙을 먼저 움직이고요. 이단 젖히는 수. 일단 붙인 이상은 뭔가 2단 젖히거나 네. 해서 두고 싶은데 안쪽이 괜찮을까요? 여기 단수 치고 이렇게 이으면 여기를 두고요. 뭔가 흙도 상당히 좀 위험하죠. 근데 이렇게 늘어야 된다면은 이 교환이 뭐 이쪽으로 이제 끊어지는 것은 없어졌는데 좀 아깝기도 합니다. 흙도 약점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약점이 좀 있어요. 뭐 이렇게 지금 백이 젖히고 이렇게 있기만 하더라도 네. 이쪽 넘어가면은 또 이쪽 나와서 여기가 이 부분 약점도 있고요. 뭔가 좀 상당히 좀 찜찜하거든요. 손흥민 선수는 지금 여기를 두면 바로 끊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아, 네. 이거 뭐 어떻게 되죠, 이거? 정말 뭐. 무슨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이쪽 부분으로 이제 아직 막혀 있지가 않으니까 네. 흙도 뭐 수가 상당히 많긴 합니다. 이거는 백이 좀 잘 안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선수가 되고 여기도 선수니까 이돌과 이돌의 수상전이잖아요. 근데 이 수상전은 흙이 빠를 것 같아요. 이쪽이 지금 막혀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를 지금 젖힐 수가 없다면 이 찔러둔 수가 오히려 자충이 돼 버렸잖아요. 그 상변만 봤을 때 백이 끊고 흙이 늘고 젖힐 때요. 혹시 뭐 끊는다던가 하면 흙도 넘어가져 있는 건가요? 이쪽을 이제 끊는 수요. 예. 근데 여기를 지금 있게 되고요. 여기를 이제 뻗거나 해야 하는데 이쪽 부분으로 뭔가 또 연결이 되죠. 아. 여기가 지금 좀 깔끔하지가 않아요. 네. 일단은 끊어갑니다. 끊어갔어요? 백이 흙이 그냥 뻗게 되면 이쪽으로 왔을 때 뭔가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렇게 해요. 이거는 쳐 치면 그냥 잡힌 거 아닙니까? 두 점이. 탄수 치면 나가고요. 이것도 한 번 더 널어둘까요? 확실하게. 네. 이러면 막아서 흙이 잡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잡으면 여기 단수를 치고 막으면 이것도 흙이 지금 잡혔잖아요.
뭐 잡히면은 손해가 클 것 같은데 AI는 움직임이 없어요. 제가 뭐 두 선수의 다음 수를 거의 못 맞추고 있는데요. 지금 이 수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이렇게 해도 이 두 점을 잡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백도 약점이 있기는 한데 네. 쉽게 보면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를 뻗으면 맞고요. 여기가 흑은 세수인데 백은 네수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한 수 부족으로 지금 흑이 잡히는데요. 근데 여기가 이제 좀 어려운 것이 여기를 또 뻗었을 때가 조금 복잡합니다. 네. 여기를 두면 뻗는 수도 안 되네요. 이렇게 치고 뒤에서 쳐버리면 여기 수가 안 줄어서 백이 그걸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묘수가 숨어 있는 자리일까요? AI는 왜 더 흑쪽으로 기우는 걸까요? 자, 실전은 젖혔고요. 아까 장면에서 이제 뭐 지금 이 모양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 이제 하나 더 있고 없고 차이인데 이 중앙 쪽 부분으로는 똑같은 거고요. 이런 진행이 되면 백이 흑을 잡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요. 여기를 두고요. 이렇게 씌우게 되면요. 여기가 이제 깔끔하게 막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진행이 됐을 때 과연 형세가 어떠냐. 그러니까 AI는 이런 진행이 되면 지금 뭐 흑의 우세다. 이런 판단에서 지금 이 인공지능의 승부 예측 막대가 흑쪽으로 좀 기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체적으로 수는 안 되지만 외세를 얻었을 때 흑이 괜찮은 형세다. 이렇게 보고 있군요. 지금 당장 아마 이런 부분을 두면은 백도 변신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일단 뭐 움직이는 수는 일단 자체로는 한 수 부족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여기가 이제 내수가 되는 순간에는 한 수 부족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한 수 부족인데 단수를 치면 이제 여기 당하는 것이 크니까 오히려 이것보다는 막아서 두는 것이 더 나은 것 같고요. 이렇게 돼서 이제 이쪽으로 나왔을 때 중앙이 다 봉쇄되는 것이 싫다면 백도 이제 좀 돌아가는 방법은 이쪽 부분을 지켜서 네. 이렇게 두면은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으로 지키는 수를 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돌 부분과 수상전을 생각을 한다면 여기를 끊어 잡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부분을 둬서 쪽으로 왔을 때 선수가 되는지 네. 이런 부분을 또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차민수 선수가 시간을 한번 확인해보고 빠르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교환도 해두는군요. 이 교환이 이제 원래 이렇게 돼서 보면 이제 한 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럼 이제 악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제 여기를 뻗게 되면 어차피 백이 이쪽 부분을 또 지켜야 합니다. 네. 그럼 여기 수는 네 수 똑같으니까요. 이 자체로 이 두 점을 확실하게 잡았으니까 이 교환은 이제 득이 되는 거죠. 백도 그냥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을까요?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은. 네. 네, 거기까지 이제. 네, 점수를 다 쳐두고, 되는군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이 봉쇄하면 이제 그게 굉장히 두터워집니다. 네. 백도 좌상과 중앙을 취했는데도 그 두터움의 위력이 굉장한가 봐요. 그것도 이제 선수로 다 봉쇄를 하니까요.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차민수 선수 초읽기에 들어갑니다. 특히 이 시니어 바둑 리그는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초읽기에 몰렸을 때 네. 그때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네, 초읽기 한 번을 사용하고요. 뭔가 다 막을 수 있음에도 만족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한데,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서 들까를 지금 계속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렇게 되면은 깔끔하게 이제 봉쇄를 할 수는 있는데 네. 30초. 하나, 둘, 셋. 뭔가 좀 아쉬움이 근데 남는 건가요? 여기를 당하는 것이 좀 아프거든요. 아. 나중에 여기 이제 폐막 관계가 좀 남아 있고. 아니, 이 교환이 그렇게 악순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오히려 중앙부터 물어보는 흑입니다. 지금 여기를 일단 정리를 안 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큽니다. 이게 뭐 이렇게 두는 수, 뭐 이런 수도 가능하고요.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오게 되면 이 흙들도 뭔가 좀 계속 찜찜해지는 거고요. 우변 쪽 모양이 전혀 좀 달라지거든요. 네. 중앙 밀어서 물어보고요. 이제는 이것도 함부로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막아서 이 전체에 대한 공격?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네. 여기를 함부로 두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중앙 처리를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차민수 선수의 이 수는 지금 좀 좋은 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받아만 준다면 확실한 득이었는데 안 받아주고 지금 반발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호욱 선수는 이제 이런 부분이 선수가 되면 이쪽으로 이제 끊는 것까지도 뭔가 좀 노리고 있는 거거든요. 뭔가 지금 여기를 어떻게 선수로 좀 정리를 하려고 지금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네. 이렇게 받으면 이제 또 여기 들여다보고 이으면 이렇게 둬서 끊는 수가 있으니까 뭐 이런 지금 노림을 가지는 겁니다. 차민수 선수가 이 수로 이쪽 정리를 하는 것이 좀 깔끔했던 것 같아요. 흑도 뭐 그 맥자리를 갖다 붙인다던가 하는 수는 안 될까요? 다섯, 여섯, 그런데 잘못하면은요 바꾸치기 같은 거 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네, 우선 이 바둑은 중앙이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2020) NH농협은행 시니어 바둑리그 9라운드 마지막 경기 정부 희망도시 주장 선웅욱 선수, 영암 멀출산 차민수 주장의 리턴 매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붙이고 여기를 두니까요. 네. 백이 막았거든요. 근데 이 수보다는 이쪽이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두는 것이. 이렇게 맞고 이교환이 되고 여기 호구를 친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여기가 단수가 되어 있는데 여기를 안 받고 지금 네. 이쪽 부분에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흑은 연결해서 백을 공격할 생각인 건가요? 연결이 지금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 단수를 치고요. 근데 여기는 받을지 안 받을지 확실치는 않는데 네. 받아준다고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또 연결은 되거든요. 여기도 뭐 어려운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씌워가면 이건 살아 있느냐 이걸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너무 어려운데요. 네. 일단 우상기 쪽 여기 지금 여기가 과연 몇 집쯤 될까요? 네. 어마어마한 곳이 지금 남아 있는데 여기를 지금 두 선수가 갈 시간이 없네요. 이렇게 치는 것도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비서쳐서 여기 완전 초토화 되겠는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지금 뭐 30집도 넘는 곳인데 네. 백도 지금 흑도 이런 것까지 지금 다 하고 돌아갈 수는 없거든요. 이런 부분 오면 여기가 이제 크게 들어가니까. 선호욱 선수의 이제 또 노림 중에 하나는 아마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나중에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네, 이런 폐 부분, 이런 부분도 아마 좀 노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은 흙이 자체에서 이제 뭐 빅 모양으로 살 수 있는데 이 부분도 뭔가 아주 좀 찜찜한 부분이 남아 있어요.
크게 공격 가면은 여기를 이어서 가는 거고, 끊어갔어요.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좀 줄여서 가는 거죠. 이쪽 부분으로 씌워서 이쪽을, 근데 지금 여기를 이으면은 이쪽이 열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손 동작은 여기인데 네. 여기는 지금 좌측. 살아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고요. 우상기도 워낙 크니까 네. 이 판단이 너무 어려워요. 아까 깔끔한 쪽을 선택을 한다면 우상기 쪽이 더 나을 것 같긴 한데요. AI도 우상 생각했을까요? 이제 그쪽으로 쳐서 잡으면 커요. 그냥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뻗어서 네. 이는 진행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잡히게 되면요, 문제가 이쪽 부분이 아직도 확실치 않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여기가 뭐 단수를 치고 이런 식으로 때려내면 다 선수가 되고요. 정말 뭐 깊어집니다. 이제는 저 치면요. 예를 들어 꼬부려서 여기 받는다면요. 이렇게요. 밀어가요. 막는 건 될까요? 바로 막는 것은 여기 단수 치고 뻗는 순간에 다음이 없습니다. 여기가 선수니까 잡히게 되거든요. 패요. 근데 선홍, 순식간에 넘어가죠. 네, 순호욱 구단의 이제 또 별명 중 하나가 또 패능욱이라고. 네. 여기 팩감이 있어요. 여기 반대로 흙은 받아도 두 개가 더 나옵니다. 흙은 팩감이 어디 있을까요? 좌상은 팩감이 될까요? 여기요. 여기는 뭐 받아줄 것 같아요. 여기 할 때 이렇게 받아주더라도 백은 두 개가 더 있거든요. 흙은 하나밖에 없어요, 일단은. 근데 이 패 자체가 손해패입니다. 나중에 이제 흙들이 이쪽 부분으로 왔을 때는 놓고 때려야 되는 건데, 네. 여기가 들어가서 잡혔으니까 집으로 이제 손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확실하게 잡혔는지가 좀 의문일 것 같아요. 이 백돌 자체적으로요. 6점이 확실하게 안 잡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붙여가면요. 젖히면 뻗어서 끊으면 오히려 흙이 잡히죠. 그럼 여기를 지켜야 하는데 단수 치고 여기 두면 살았어요. 아, 그렇네요. 그럼 이 수가 너무 작은 곳을 둔 거죠. 두 번을 둬서 잡아야 한다면 네. 이게 크기가 우상과는 뭐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상변의 팩감을 썼는데 백이 받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상변도 워낙 크기는 한데요. 자, 바꿔치기 여기, 이루어졌고요. 여기는 한 번 더 일단 흙은 받아야 합니다. 안 받으면 이렇게 잡히는데요. 손 빼더라도 여기는 하나 때려놓고 손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라도 이렇게 때려 두어야지 여기 5점 잡히는 수는 없잖아요. 때릴 때 중앙 쪽으로 단수 치면 이어두는 교환까지 할까요? 네, 이렇게 교환까지 합니다.
이 바꿔치기 그림은 어떨지 또 따져봐야 하는데 지금 우상은 그냥 들어가진 건가요? 네, 여기를 이제 한 번 더 두니까 이제 확실하게 잡았고요. 아. 여기를 두지 않으면 뭔가 또 상당히 좀 찜찜한 것 같아요. 이렇게 둬서 이렇게 막으면 이렇게 되고 수가 이제 많이 늘어나잖아요. 네. 자, 흑도 이제 좌측을 두었으니까 이제는 잡은 형태겠죠. 네, 잡았고요. 지금 흑이 얻은 것은 여기와 여기 이제 상변 쪽을 얻은 거거든요. 백이 얻은 것은 이제 우상과 하변 쪽을 얻었고요. 이 크기가 이제 누가 득이냐, 네. 이 부분을 이제 좀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곳곳에 바꿔치기가 일어났습니다. 과연 누구의 집이 더 많이 나 있는 상황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백집이 많이 나네요. 지금 이제 여기 막는 것도 선수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여기가 한 45 정도가 납니다. 45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합쳐서 53. 여기 10집을 본다면 63. 한 65 정도 나는데요.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22, 30, 40. 여기까지가 이제 한 50집은 나요. 네. 여기 아까 65면 여기 한 15집이면 반면개 가잖아요. 네. 그 정도는 충분히 나죠. 그래서 지금 차민수 선수도 이렇게 해서 또를 뭔가 이제 좀 공격을 하겠다, 몰아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괴롭혀야 될 것 같은데요. 선욱 선수는 뭐 전혀 이 돌은 뭐 위험한 돌이 아니다. 여기를 미는 순간에 오히려 흙이 위험합니다. 네. 이쪽 부분 지킨다면 그냥 쉽게 이렇게 해서 연결만 하면 집으로 이겼다 이런 뜻이네요. 자, 일단 삼국 선욱 선수와 차민수 선수의 대국은 선욱 선수가 지금 우세한 상황에서 종반전을 맞이했고요. 네. 패싸움에서 우위를 점했습니다. 네, 일단 1국과 2국이 또 어디가 우세한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1, 2국 동시 두 판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이 바둑 못지않게 시끄러웠거든요. 김종준, 장수영 선수, 오규철, 김동엽 선수의 만남입니다. 먼저 좌측 대국부터 볼까요? 장수영 선수의 흑번이고요. 자, 일단 네. 김동엽 선수와 오기철 선수의 대국부터 네, 먼저 좀 우측부터 살펴봐야겠네요. 대마가 서로 하나씩 잡은 상황인 것 같고요. 여기는 지금 흙이 잡혔습니다. 여기는 흙이 잡히고 아래는 백이 잡혔고요. 네. 계산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주장전 외에 2, 3지명 크로스 대결인데요. 네, 김동엽 선수가 우세합니다. 차이가 좀 뭐 애매하기는 한데 그래도 좀 여유 있는 우세인 것 같아요. 네. 우상보다는 우하 크기가 더 큰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지금 좌하 쪽이요. 여기가 지금 아직 뭐 끊어지는 것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쪽 모양도 좀 상당히 좀 지워질 가능성이 네. 있고요. 네, 김동엽 선수의 우세. 자, 김종준 선수와 장수영 선수. 삼성화재배 예선까지 포함해서 김종준 선수 4연패, 장수영 선수가 8월부터 6연패 중입니다. 과연 연패를 끊을 수 있는 기사는 누가 될까요? 이 바둑은 장수영 선수의 우세네요. 네. 오백철 선수가 지금 뭔가 이 승부수를 좀 띄운 것 같아요. 여기를 지금 뭐 다 잡겠다. 이런 뜻으로 이제 여기를 붙여갔고요. 유연하게 처리하는데요. 네. 그래서 뭐 김동엽 선수는 좀 쉽게 지금 정리를 합니다. 그냥 뭐 이런 거 끊어 잡는 것도 상당히 큰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를 이제 굴복을 시켰고. 중앙도 뭐 확실한 집은 아닙니다. 여기도 지금 흙이 이제 이런 식으로 뛰어나가면요. 이렇게 하면 지금 끊어집니다. 오히려. 이 나와서 이제 끊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2, 3지명 크로스전. 두 판 모두 이지명들이 앞서가는 형국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장전이 더더욱 중요해지는데요. 네, 저는 예, 옥철 네. 선수와 김동엽 선수의 대국이 승부판이지 않을까 예상을 했거든요. 아, 네. 네, 그 대국이 지금 현재 의정부 희망도시의 김동엽 선수가 우세한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국은 다시 뭔가 좀 변화가 생겼네요. 하변이 시끄럽죠? 하변 쪽 일단 흙이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갈 곳이 있을까요? 하변 쪽으로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여기를 두더라도 이제 끊게 되면 30초. 하나, 둘, 셋. 그냥 이렇게 막아도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넘어갈 수가 없는 건가요? 그리고요, 여기가 위에 흙의 수가 몇 수 안 됩니다. 이쪽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흙이 이렇게 두더라도 이렇게 찝게 되면 여기 두 수에서 수가 다 안 늘어요. 그렇다고 이제 이렇게 한 칸을 띄더라도 이렇게 띄우게 되면 어차피 여기도 지금 수가 잘 안 늘고요. 이런 결과라면 베개 굳히기일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여기 뭐 이어서 패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요. 네. 이 패는 되게 뭐 완벽한 꽃놀이패잖아요. 이렇게 이어도 여긴 뻗어야 하는데 여기가 수상전이 도저히 안 되죠. 위쪽과의 수상전도. 패도 안 때려내요. 그냥 잡아주는군요. 선옥 선수가 이 패를 안 때려내면 거의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이 자체로도 수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양은요 쉽게 이렇게 되어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여기 지금 내수입니다. 네. 여기도 선수잖아요. 내수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흙이 한 번 더 둬도 이렇게 되면 지금 내수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 여기를 이었어요. 여기 때려내면 뭐 이쪽 들여다보고 뭔가 이제 이쪽하고 한번 싸움을 해보겠다 이런 네. 뜻인데 결국엔 여기 수가 이어야 없었기 하거든요. 때문에. 이렇게 이으면요. 아까와 같이 이쪽을 뻗는 것은 여기가 다섯수 여기까지 때려내야 하니까 이러고도 지금 다섯수예요. 손을 빼도 배기수가 빠릅니다. 여기는 패를 하나 때릴 법도 한데 되질 않네요. 이렇게 이으면 다섯수를 안 만들어 주려면 어떤 수가 있을까요? 원래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수를 좀 줄여가는 급수이긴 한데 일단 뭐 패를 계속 때려낼 수 있고요. 이게 아니라 이곳이고요. 이렇게 치고 이렇게 되고요. 이제 다시 이렇게 때려내는데 하나, 둘, 셋, 넷, 하나, 다섯 수. 아, 이렇게 해도 다섯 마찬가지네요. 수예요. 네. 네, 그러니까 수상연이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여섯, 일곱, 여덟. 뭔가 차민수 선수 기회가 상당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오면서부터 좀 네. 백에게 반발을 당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수로도 우상 쪽을 우상을 지켰더라면, 지켰더라면. 여기를 지금 뭐 두 번을 둬서 잡았으니까 네. 이제 우상 넣어주고. 여기 뭐 사활은 네.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사라는 있을까요? 먼저 여기 먼저 뭐 밀어가는 것도 지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밀어가면 어떻게 되죠? 이제 이렇게 두고 여기 끊으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살아갈 수는 있는데요. 집으로 뭐 많이 당한 거죠. 네. 차민수 선수가 이제 여기를 막을까 우하 쪽을 막을까 하다가 상변을 갔는데요. 여기를 지금 뭐 선수로 다 당했습니다. 거기까지요. 아, 이수도 가능하군요. 일단 흙이 막으면요. 막을 수 없을까요? 여기 또 나가야 하거든요. 그러면 또 밀어요. 여기를 두면 여기가 선수죠. 일선으로 사는 수가 있고요. 아, 여기를 이제 한 번 더 두더라도 또 막으면 네. 어차피 여기 두면 살잖아요. 그럼 이렇게 둬야 하는데 셋, 이 단수가 선수니까 다섯, 이렇게 찔러서 여섯, 이것도 지금 살았어요.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선욱 선수는 오늘도 시간을 남기네요. 아, 그렇네요. 자, 뒤로 물러납니다. 여기서는 백이 찌르면 이거는 잡힙니다. 이렇게 막아서 이렇게 연결은 되는데 넘어가면 잡혀요. 네.
여기도 살아가는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아까 장면에서는 우측이- 여기가 커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바꿔치기인데 지금은 이곳이 훨씬 크니까 안 되죠. 바꿔치기도. 우측 크기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수가 나는 자리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집으로는 사실 여기가 더 큽니다. 이쪽을 잡는 것이. 이렇게 되면 여기가 수가 좀 여기는 둘 수가 없네요. 이렇게 맞고 여기는 흙도 살릴 수가 없죠. 네. 여기 백이 살아가는 순간에 이쪽까지 다 연결이 되니까 여기를 붙이면 흙은 이제 이렇게 두고요. 이 수까지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건데요. 네. 선욱 선수가 지금 여기를 또 한번 지켰습니다. 나중에 이제 흙이 뒀을 때 놓고 때려내는 부분 뭐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한 거고요. 그 정도로 지금 선욱 선수가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좀 두고 있습니다. 지금 뭐盤面으로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네, 차민수 네. 선수가 전반기에도 아주 유리한 바둑을 패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후반기도 오늘도 상당히 좋다고 본인이 계속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패하니까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는 거죠. 자, 바둑은 의정부 희망도시 선웅욱 주장의 불계승입니다. 자, 다시 한번 후반기에 승리를 거두는 선웅욱 선수. 자, 이로써 의정부 희망도시가 선취점을 가져갑니다. 남은 대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2020) NH농협은행 시니어 바둑리그 명함월 출산 오규철 선수, 의정부 희망도시 김동엽 선수의 대국입니다. 양 팀의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둬주고 있는 두 선수의 만남인데 바둑이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네, 아까 장면에서는 김동엽 선수가 좀 여유가 있었거든요. 자, 일단 의정부 희망도시는 뭔가 좀 위험했다고 생각했던 삼국 선욱 선수가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네. 유리한 고지고요. 자, 이제 잔 끝내기만 남았고요. 자, 우상과 우화, 흑백이 모두 잡혀 있습니다. 마지막 끝내기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고, 네, 지금 일단 뭐 우상과 우화 쪽은 네. 우화 쪽의 흙의 진모형이 훨씬 크고요. 자, 사석은 김동엽 선수가 2개를 더 따냈는데요. 네, 이제
공배만 남았습니다. 과연 이 형세가 좀 달라졌을지. 김동엽 선수 6승 2패, 오규철 선수 현재까지 5승 3패를 기록 중입니다. 자, 흙집은 계산이 다 된 건가요? 사석이 다 메워졌다면 지금 네, 46집. 46이고요. 100집? 사석이 관건이네요. 자, 38. 사석이 계속 나와요. 아, 네. 네, 반면 12집 차이가 났네요. 오규철 선수는 사석이 더 없었군요. 지금 46집이죠? 네. 46. 반면 12집. 자, 김동엽 선수가 우세를 지켜내면서 승리까지 가져갑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은 일단 9라운드 4경기 네. 의정부 희망도시가 팀 승리는 확정 지었습니다. 상대 전적이 9대9로 팽팽했는데 시니어리그에서만큼은 김동엽 선수가 오규철 선수를 상대로 4전 전승을 거둡니다. 자, 이렇게 의정부 희망도시의 2대0. 자, 마지막 한 판 남았습니다. 장수영 선수, 김종준 선수의 바둑. 이 바둑도 네, 장수영 선수가 중반 전에 봤을 때는 네. 우세했거든요. 그 우세를 계속 지키고 있는지. 자, 많이 두어졌어요. 선은 다 그어진 상황이고 아까 장면과 비교해 봤을 때는 일단 좌 쪽에서 좀 많이 당하기는 했습니다. 네. 이쪽 부분이 좀 많이 당했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김종준 선수가 너무 이 바둑판을 좀 가려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김종준 선수가 좀 시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좀 어쩔 수 없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양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흑돌차리겠죠. 백돌차리라면은 여기 두면은 지금 잡히거든요. 끊어집니다. 일단 이렇게 바둑에 대한 형세를 정확하게 모를 때는 남은 시간을 좀 확인을 해보게 되는데요. 자, 장수영 선수 초읽기 마지막이고 김종준 선수 4번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만 보고 형세 판단하면은 선욱 선수는 항상 이겨 있는데. 그렇네요. 자, 이제 끝내기도 몇 군데 안 남은 것 같아요. 상변이 좀 가려져 있기는 합니다만
여기 덤을 낼 수 있느냐가 문제일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우선 이제 우상 끝내기 정도 진행이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상변이 이런 형태였군요. 백도 불리하다면 패 들어갈 수 있을까요? 좀 패감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자, 김종준 선수의 선택은 근데 이런 패는 대체적으로 거의 잘 못 들어가는 겁니다. 네. 지금 흑은 손가락으로 여기에 일단 2개가 있고 백은 여기 하나. 여기가 좀 악수패감이긴 합니다만 여기도 지금 패감이 하나 더 있겠고요. 지금 모양이라면 패를 못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변 쪽 모양이 뭐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네. 백도 여기 하나가 있고 하나, 2개 셋, 넷, 이쪽으로 여섯. 잡는 것도 뭔가 패감이 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확실치 않으니까 여기만 하더라도 일단 2개 확실한 패감이 3개는 있거든요. 이 패를 이제 들어갔을 때 흑은 2개가 패감이 있고 네. 그 다음 패감이 없으니까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시니어 리그에서 이런 얘기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 두 선수가 52년생 동갑내기 대결입니다. 다섯. 예, 그동안 9번 만나서 장수영 선수 기준으로 6승 3패인데 시니어 리그에서는 1승 1패를 기록 중이고요. 2017 시즌에 김종준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 지난 시즌 장수영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모두 15반 승부가 차이가 나왔어요. 많이들 나네요. 이제 백이 이제 이런 부분을 다 했으니까요. 이 패는 이제 못 들어가는 겁니다. 네. 아, 장수영 선수가 잠시 허공을 좀 바라봤었는데 중반전에 이제 잠깐 1국과 2국을 좀 살펴봤잖아요. 네. 그때는 장수영 선수가 우세했었거든요. 모양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어디가 될까요? 그래서 저도 아까 모양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요. 네. 자기 쪽은 확실히 좀 많이 달라졌어요. 아까는 여기 이제 백이 젖혀 이어져 있는 것까지만 있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여기를 그 2번을 둬서 이쪽을 잡은 거고요. 네. 앞서 우화 쪽에서도 흙이 이으면서 지켰었는데 그 가일수가 꼭 필요했던 자리였는지 이런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부분 조금씩 좀 김종준 선수가
따라갔던 것 같아요. 네, 이득을 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인원 장수영 부분도 선수, 네. 흙이 조금 더 두터웠던 것 같은데 백집이 좀 불었고요. 여기도 지금 백집이 좀 불었고요. 그동안 이제 흙이 한 거라고는 이제 상변 쪽에 이 끝내기를 한 거고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는 여기에 반패, 네. 여기 반패. 지금 두 개만 남은 것 같습니다. 서로 이으면 마무리가 되겠어요. 네. 자, 이제 갈수 할 차례. 의정부 희망도시는 사실 오늘 대국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4승 4패에서 이제 5승 4패가 되느냐, 네. 아니면 이제 4승 5패가 되느냐. 지금 이제 중위권 싸움이 이제 굉장히 치열해졌어요. 그리고 오늘 또 세 판을 모두 가져가기 때문에 구전 녹용이 개인 승수가 15승인데요. 14승으로 이제 바짝 다가가게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라운드 대결이 이 두 팀의 대결이에요. 아주 중요한 대국이네요. 일단 데이터 스트림즈는 8승 1패. 일단 이 팀은 좀 제외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2위, 3위인 김포 원봉 루엔스와 부천 판타지아도 지금 6승, 두 팀이 이제 6승을 거두고 있고요. 네. 오늘 의정부 희망도시가 승리를 거둔다면 구전 녹용과 5승 4패. 그렇다면 이제 5승 팀, 스타 영성까지 이제 4승 5패인 팀까지 굉장히 지금 이제 중위권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네. 김종준 선수 개가할 때도 쉬워 보이지만은 않는데 어떻게 바둑을 이렇게 꾸려 나갈 수 있는지 이것만 해도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48집 대 48이고요. 43집. 네. 반면 5집이네요. 네. 43집. 네. 장수영 선수가 뭔가 아쉬움이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대국 김종준 선수의 한 집 반 승리입니다. 끝내기도 좀 따져가야 했던 한 판이었던 것 같네요. 네. 네, 마지막 대국 김종준 선수 승리 거두면서 후반기 처음으로 영공 승부 나옵니다. 의정부 희망도시의 3대 0 승리입니다. 네, 우선 저희가 3국을 중점적으로 보다 보니까 1국과 2국에 대한 내용은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어떤 경기였을까요? 그래서 김동엽 선수, 오규철 선수의 대결에서는 이제 뭐 큰 대마가 바꿔치기가 이루어졌잖아요. 네. 근데 이제 김동엽 선수가 이제 잡았던 것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기철 선수가 좌상기 쪽에 이제 큰 모양을 지었는데 네. 그 모양이 이제 많이 또 지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동엽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요. 장수영 선수와 김종준 선수의 대국은 장수영 선수가 중반전까지 좀 유리했던 걸로 네. 제가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후반 끝내기 부분에서 뭔가 이제 좀 역전이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장수영 선수도 이제 마지막 대국 끝나고 난 다음에 뭔가 이제 이야기 나누는 부분이 끝내기에서 뭐 좀 손해를 본 것 같다. 뭐 이런 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3국인데요. 주장전 리턴 매치였었거든요. 근데 차민수 선수의 출발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좋았고요. 그리고 계속 좀 앞서가는 국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초읽기 부분이 좀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초반에는 이제 굉장히 뭐 두 기사 모두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네. 중반전에 아무래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부터 뭔가 좀 승부가 좀 뒤집어진 것이 아닌가. 그리고 차민수 선수가 중앙 쪽에 뭔가 좀 선수로 삭감을 한다고 한 것이 오히려 이제 백에게 반발을 당했고 네. 그리고 바꿔치기 과정에서요. 우상기 쪽이 이제 크게 들어갔거든요. 좌변을 잡기는 했습니다만 한 수로 잡지를 못했어요. 두 번의 투자를 해서 잡은 부분이 오히려 오늘 바둑을 좀 그르친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9라운드 4경기 영봉 승부가 나왔습니다. 승리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선웅욱 선수 오늘 차민수 선수와의 대국 어땠는지 네, 정리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초반에 좀 상당히 고전했었고요. 또 좌변 전투가 붙었는데 차사범님이 그 팩감을 좀 잘못 계산하시는 바람에 승기를 쉽게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전투 부분이 굉장히 좀 복잡했던 것 같은데요. 네. 이 상변 쪽에 뭐 코너 잡히고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불리하셨던 것 같은데요. 아, 예, 제가 좀 이렇게 썩 좋은 국면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좌변을 패로 하지 말고 그냥 빈장각으로 꽉 막아서 메꿨으면 백도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이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패가 나서는 좀 바둑이 좀 편해졌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번에는 김종준 선수께요. 장수영 선수와의 대국 어떠셨는지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초반전에 집을 많이 뺏겼는데 그 끝나고 난 뒤에 장수영 사범하고 좀 약간 복귀를 할 때 끝내기 때 장수영 사범이 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만요. 그래서 아마 초반 중반까지는 제가 불리한 것 같고 끝내기 들어가서 좀 큰 자리를 장수영 사범이 놓치는 바람에 아마 미세하게 제가 이긴 것 같습니다. 네. 김종준 선수가 보실 때는 중반전까지 좀 그러면 형세를 어떻게 보셨나요? 좋게도 보다가 나쁘게도 보다가 막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오늘 승리 거두시면서 이제 4연패 중이셨는데 연패를 끊으셨습니다. 또 장수영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요? 요새 뭐 하도 많이 져가지고 뭐 이긴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작년하고 비교해서 좀 성적이 많이 뒤처져가지고 팀에 좀 미안하기도 한데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네. 오늘 영봉 승부 거두면서 5승 4패 이제 구전 녹용과 개인 승수가 1승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제 후반기가 또 오더제이기도 하고요. 네. 이제 다음 라운드에서 만나게 되는데 두 선수께서 좀 만나고 싶은 상대가 있다면 먼저 주장인 선웅욱 선수께 여쭤볼까요? 뭐 특별히 만나고 싶은 사람은 없고요. 우리 감독님이 워낙 그 오다를 잘 짜시기 때문에 네. 뭐 이제 그 오다 덕을 많이 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김종준 선수는 혹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군가 선택은 하셔야 할 텐데요. 다음 그 팀에 누군지 잘 모릅니다. 아, 상대는 어느 선수가 누군지. 있는지. 예. 네, 중요하지 않다. 아니, 상대가 팀의 선수를 잘 모른다니까. 네, 선수를 잘 기억을 못 하시는군요. 그래도 이제 각오는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김종준 선수 그리고 선웅욱 선수 각오 한마디씩 해주시고요. 인터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기면 꼭 팀이 이기기 때문에 제가 승부에 분수적인 것 같아서 나머지 그 대국 열심히 둬서 꼭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팀에 도움이 되게 한번 노력을 최대한 경주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승리 네,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저는 네. 김종준 선수가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다음 라운드에 빠지는 줄 알았어요. 네. 저는 인터뷰하다가 눈물 나긴 처음인 것 같아요. 즐거운 인터뷰였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 10라운드 진행됩니다. 10라운드 예고해 드릴게요. 네, 10라운드 앞서 얘기 드렸다시피 이 서울 구전 녹용과 의정부 희망도시의 대결이 출발합니다. 아주 중요한 대국이고요. 네. 저 대국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는 팀은 일단 뭐 4위는 됩니다. 네. 최하. 그리고 그 다음 대국이 또 김포 원봉 벤츠와 데이터 스트림즈 1, 2위 간의 대결이네요. 네. 자, 그리고 스타 영천 영암몰 출산, 그리고 마지막 경기 KH에너지 부천 판타지아의 경기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재미난 10라운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해설의 김영환 해설위원, 캐스터 이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